아나운서가 추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핫한 주제 가지고 왔잖아요. 네네. 바로 네. 2차 전지. 1차도 아니고 2차. 네, 2차 2차 전지죠. 전지입니다. 근데 이 2차 전지는 항상 테슬라가 거의 뭐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 붙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항상 연관이 되는 걸까요? 2차 전지의 가장 큰 사용처가 어디겠습니까? 전기차죠. 차죠, 네. 전기차를 지금 주도하는 시장을 파괴하는 혁신자 우리 앨런 머스크 형, 네. 우리 머스크 형 한번 보고 싶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화면으로만 뵙고 봤지만 싶습니다. 아이템에 그분이 이제 출연해주시죠. 전기차를 통해서 배터리 어떤 기술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배터리 데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의 어떤 향후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매년 하는 배터리 데이인데 거기서 나오는 기술들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벌벌벌 떨면서 봅니다. 저 양반이 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 진보 속도를 좀 더 빨리 땡기고 이런 어떤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치 전자기기 언팩 행사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또 정말 이건 1차원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아니 2차 전지는 왜 네. 2차예요? 1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우리 1차 전지라는 거는 우리 네. 그냥 배터리 썼다가 다 쓰면 버리죠. 그쵸,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써요? 지구에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이 되겠습니까? 비효율적 낭비죠. 아. 그러니까 그걸 가서 충전을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든 게 2차 전지고 그게 벌써 나온 지가 1800년대에 나온 거예요. 1800년대에 납축전지가 개발되면서 네. 2차 전지가 된 건데 사실 이 모빌리티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빌리티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게 만든 게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차 전지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0년대 일본에서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2000년대에 와서 빨리 따라잡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 시장을 한중일 3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2차 전지 하면 또 핫했던 기업 있죠. 네. 바로 LG화학. 네. 2차 전지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네네. 소식을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LG화학의 밸류는 좀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죠. 네. 이게 분할이라는 게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적 분할은 회사를 두 개 쪼개서 제가 만약에 5% 지분이 있으면 둘 다 5%씩 지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물적 분할은 떼내어서 이게 새로운 회사로 상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인데 이제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로 이제 새로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LG화학 주주분들 들고 계셨던 네, 분들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되게 반발도 컸었는데 네. 그런데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주가가 그래서 급등했었잖아요. 네네. LG화학이 빡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죠. 또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추세대로 계속 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LG화학도 뭐 네. 그렇게 전망이 괜찮다고 보고 나쁘지 있습니다. 않죠? 네네. 그 다음으로 LG전자. 네. LG전자에서도 뭐 마그나랑 같이 일을 하면서 또 뭐 분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LG 전자에서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빼내서 캐나다의 마그나라는 회사랑 합작 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네네. LG 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이런 저도 아주 이런 특이한 유례없는. 유례없는 이런 거를 봤는데 네. 그게 애플 아이카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애플이 이제 나중에 전기차를 만들면 네. 그 합작사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네. 그게 아니라 현대차래. 그래서 현대차가 또 갔다가 현대차인 줄 알았는데 기아차래. 그래서 기아차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세상에.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영수 대표님이 미래를 잘 보시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랬었나요? 네, 이미 소문이 이렇게 파다한데 그렇다면 애플카가 과연 현대차랑 손을 잡을 것이냐, 기아차랑 손을 잡을 것이냐 딱 결정해 주시죠. 굳이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본다면 기아차가 맞을 것 같고요. 현대 입장에서는 현대차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그룹을 맡으면서 가장 키워놨던 브랜드란 말이에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그런데 현대차가 애플의 하청업체가 되면 그 브랜드가 훼손이 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약하단 말이에요. 굳이 그러면 어떤 외주 생산할 거면 기아의 브랜드를 버리는 게 낫지 현대 제네시스의 브랜드를 버리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네. 약간 그 지역 특수성이 있어요. 만약에 유럽에다 팔려고 그러면 네. 동유럽 쪽에 생산 거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쪽에 팔려면 미국 쪽에 적어도 멕시코에는 거점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한 개의 회사의 파트너를 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역 거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여러 파트너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아차다. 현대 기아면 기아차가 가능성이 높죠. 어. 현대 제네시스 브랜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2차 전지하면 삼성 SDI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삼성 SDI도 어떤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보더라고요. 요즘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네. 멀리 보면 어떨까요? 사실 전기차 침투율이 네. 전체 자동차 시장이 연간 한 9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에 2, 3%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굉장히 적죠. 네. 2, 3% 되는데 앞으로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지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회사가 좋고 어떤 회사가 안 좋아요라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피처폰이 다 네. 대세인데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대.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러니까 LG 화학도 좋아지고 삼성 SDI도 좋아지고 SK 이노베이션도 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가 타입이 있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입이 있는데 원통형이라는 배터리가 있어요. 우리 흔히 노트북에 쓰는 동그란 배터리 있죠. 네네. 그게 원통형 배터리가 있고 LG 화학은 파우치 타입이에요. 즉석 칼에 보면 봉지 있죠. 이런 은색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파우치 같은 네. 타입이라고 해서 파우치 타입이라 그러고요. 삼성 SDI는 캔 타입이라 그래요. 네. 각형이라 그러는데 그냥 알루미늄 캔처럼 돼서 거기 안에 배터리를 넣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파우치 타입으로 하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전기차에 쓰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그때 앨런 머스크가 그래도 나름 유명한 사람이지만 우리 전기차 만들 거니까 배터리 좀 개발해줘 라고 하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개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기존에 있는 노트북 배터리를 가지고 쫙 깔아서 밑에 그거를 다 이어서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그게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아무도 없이. 개발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전기차를 개발하다 보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네. 게 이제 BMS라 그러는데 그게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노트북 배터리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려면 얼마나 이 BMS 기술이 뛰어나야겠어요. 그때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에 네. 그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였고 그게 지금도 이어져서 파나소닉과 테슬라가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가져가게 된 거죠. 중국에 나오고 있는 뭐 모델 Y라든지 이 배터리를 다변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회사들이 되게 대응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테슬라하고 사이가 벌어졌어요. 일본의 어떤 장인 정신이라는 게 모노쭈꾸리라는 건데요. 정말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빨리빨리 투자해서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배터리 밴더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중국의 CATL 같은 회사들을 새로운 밴더로 채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 타입도 쓰고 이제 각형 배터리도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차도 요즘 전기차 이 개발에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진행 상황인가요 지금? 네,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출시를 했잖아요. eGMP라는 eGMP요? 네, eGMP라는 플랫폼을 출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1차 공급사, 2차 공급사, 3차 공급사까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거기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화학, 삼성 SDI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와. eGMP에 이제 공급해줄 배터리 공급사들을 네. 선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서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합작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대신하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이 대형주 쪽에서는 LG화학 네. 그리고 삼성 SDI 이게 가장 큰 주축인데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떤 쪽이? 전기차 침투율이 2% 3%밖에 안 되는데 네. 누가 더 좋고 안 좋고라고 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LG화학을 사는 거는 우리가 반도체를 살 때 삼성전자를 사는 거. 그리고 SDI를 산다는 거는 하이닉스를 사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퓨어하냐, 퓨어하지 않냐라는 정도고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하지만 가전 사업도 있고 스마트폰 사업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러니까 퓨어하지 않고 혼재돼 있다. 대신에 이제 하방은 탄탄하다. 그러니까 LG화학도 화학 부문 사업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배터리보다. 그런데 SDI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퓨어한 걸 찾으면 여기를 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간 둘 다 나쁘지 솔직히 않다. 말해서요. 네. 2차전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절대 하지 않을 좀 질문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면 한 주라도 한번 사보세요. 비싸지만. 2차전지 배터리 투자를 하시는 분은 네. 절대 한 종목만 사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렇게 약간 그렇죠. 뭉텅이로 네네. 이렇게 그렇죠. 원래 알겠습니다. 섹터가 이렇게 네. 갈 때는 같이 다 담거든요.
이렇게 대형주를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도 또 네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2차 전지라 그러면 네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양극재, 양극. 그럼 음극도 나와야 될 것 네, 같아요.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분리막, 전해. 전해.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게 어떻게 충전이 되냐면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을 음극은 흑연이거든요. 네. 흑연의 어떤 그 탄소 구조 안에 리튬 이온을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꽉 잡고 있겠죠, 이 리튬 이온을. 그래서 배터리를 쓰면 이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떤 기업들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1차 그 전기차는 완전히 충전하면 한 200km 정도를 달릴 수 있었어요. 네. 지금은 한 2세대 전기차로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완전히 충전하면 한 40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세대가 이제 앞으로 올 전기차인데요. 네. 3세대가 타깃으로 게 한 500km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2차 전지가 에너지 밀도가 높고 멀리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의 핵심 포인트가 양극재에 달려 있습니다. 양극재라는 거는 전기차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네. 배터리 가격이 거기서 한 40만 원이에요. 40% 정도 되고 그럼 그 배터리 가격에서 한 40%를 양극재가 차지합니다.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LN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양극재는 또 기술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NCA라는 양극재가 있고 NCM이라는 양극재가 있어요. 다 어렵다. 네, 다 어렵죠. NCA라는 거는 네. 테슬라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그리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NCM 계열을 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NCA 계열로 하고 있어요. NCA 계열인데 물론 이제 다 하는데 주력은 NCA고요. 지금은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데 네. NCA가 굉장히 순간 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동 모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드릴, 전동 드릴 같이 순간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때 쓰는 배터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기존의 그 NCA를 공급하는 게 아무래도 캐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테슬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면 어쨌든간 좀 그 유형은 다르기는 하지만 네네. 두 기업 모두 네. 전망적으로는 괜찮다라고 그렇죠. 보면 될까요? 이게 테슬라가 이게 제로백이라 그러죠. 막 밟으면 순간 가속 잘 되는 네.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NCA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배터리 매니지먼트 하기 굉장히 네. 까다로워요. NCA가. 그래서 NCM은 이제 이런 제로백이나 이런 순간 출력은 좀 낮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멀리 이동하는데 유리하고 수명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NCA를 쓰면 배터리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면 굉장히 푹 떨어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바꿔줄게 이런 거예요. 그냥 바꿔줘요? 네, 5년 있다 바꿔줄게. 우와. 이런 컨셉인 좋다. 거고 네. NCM을 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자동차를 파는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는 막 배합을 해서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LNF라는 회사는 NCM 계열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양극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니켈이에요. 하이. 니켈. NCM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니켈이라는 거는 니켈의 함유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기술이 된 거예요. 처음에 NCM이 나왔을 때는 3대 3대 3 똑같이 섞어서 썼어요. 네. 그런데 니켈 함유량이 계속 커지는 거죠. 622로 갔고요. 60%까지 올라갔다가 하이니켈은 한 70%부터 하이니켈이라 그래요. 그럼 721.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콩고에서 주로 추출을 하거든요. 어린애들 막 이렇게 노동시켜가지고 추출하고 이래서 노동 착취? 네, 네. 이슈가 많았어요. 아동 노동 착취다. 그래서 코발트를 계속 줄이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니켈 함유량을 늘리고 코발트를 줄이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코발트 프리를 우리 앞으로 나가겠다. 오, 아예 없이.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811까지 와 있어요. NCM 811까지 와 있는데 네. 그럼 811 다음에 뭐예요? 물어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NCMA가 되는 겁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섞어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니켈을 많이 쓸수록 네. 어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라는 게 네. 성능을 끌어올리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불도 잘 나고 열도 많이 나고 양립할 수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기준점을 잘 맞추는 게 배터리 회사들의 기술이에요. 음극재는 무엇이죠? 음극재는 상대적으로 기술의 어떤 그런 변곡점이 좀 적은데요. 네. 그냥 흑연을 써요. 흑연. 흑연. 네, 흑연을 쓰는데 네. 흑연도 천연 흑연이 있고 인조 흑연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천연 음극재, 천연 흑연만 주로 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인조 흑연도 나아가겠다. 인조 흑연이라는 건 고온에 어떻게 노출시켜서 원자 구조를 굉장히 안정화하는 건데요.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천연이랑 인조랑 섞어서 쓰는 추세고요. 그러면 차세대 음극 기술이 뭐냐라고 네. 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동박. 구리를 굉장히 얇게 이렇게 네. 포일처럼 해서 거기에다가 흑연을 붙이는 건데요. 그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 일집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네. 동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실리콘을 쓰는 거예요. 음극재를 실리콘으로 쓰면 네. 기존 음극재보다 10배 많은 용량을 키울 수 있어요. 오. 만약에 100kW다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1000kW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쓸까요? 실리콘 안 좋으니까. 맞아요. 오, 진짜요? 실리콘이 부피가 이렇게 움직여요. 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소 안에다가 그 리튬 이온이 촘촘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여러 번 쓰면 이 탄소 구조가 깨져서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많은 리튬 이온을 머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머금으면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점점 더. 네. 오. 그러니까 최대 4배까지 팽창해버려요. 4배 팽창하면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런데 순수한 실리콘 음극재는 못 쓰겠지만 그 첨가제를 실리콘을 섞어서 이렇게 조금씩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요즘- 폭발 위험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마법의 가루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전기차가 또 하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충전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 부분이 망설이게 되는 그 요소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떤 게 가장 핵심인 건가요? 충전을 빨리 하려면 음극에다가 리튬을 팍 빨리 때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열도 나고 그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법의 가루가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면 성능이랑 안정성이랑 둘 다 높일 수 있어요? 그렇죠. 높일 수 있으면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가루를 오. 첨가제를 쓰겠죠. 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실리콘 음극에 첨가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라는 소재가 있어요. 네. 그거를 양극재하고 음극재의 도전 소재로 쓰는 거예요. 전기를 전도시키는 아. 물질인데 기존에는 블랙 카본을 주로 쓰고 있어요. 네. 블랙 카본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CNT로 바꾸면 기존에 만약에 100을 썼다 그러면 20만 써도 돼요. 그럼 나머지 80을 양극활 물질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NCM 같은. 그러면 양극활 물질 늘릴 수 있으니까 배터리 성능 개선되겠죠. 아, 그럼 첨가제 관련 기업들은요?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한 기술이냐면 CNT를 골고루 이렇게 분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골고루 분포시키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나노신소재라는 회사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요? 네, 대주전자재료가 하고 있고 네. 완속 충전을 하면 제일 안정성은 좋겠죠. 네.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10시간씩 충전시켜야 되니까. 그쵸. 그럼 빨리 충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정성이 떨어지죠. 네. 배터리가 네. 불이 나는 이유는 전해액이 누출이 되면 불이 나요. 공기 중에 네네. 한 40도 정도의 온도에만 누출돼도 리튬 이온은 불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휴대폰 발화 사건이라든지 전기차 갑자기 불 나고 이런 것들이 아. 대부분 전해액 누출과 관련된 왜냐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네. 전해액에다가 첨가물을 섞으면 이 안정성이 높아지는 물질을 첨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는 뭔가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제가 4대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있는데 전해액하고 분리막을 싹 드러내고 거기에 고체 전해질을 넣는 겁니다. 그래도요? 원래는 2025년이나 2030년쯤에 이게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머스크 형이 또 이거 빨리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앞선 기업이 도요타예요. 네. 도요타가 파나소닉이랑 손을 잡고 전고체 배터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MS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배터리의 어떤 안정성, 그 전기 전력을 관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이 약한 게 뭡니까?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라면 BMS 기술 좀 약해도 좀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약점을 보완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빨리 딱. 하려는 거예요. 도요타가 발표한 거는 2025년까지는 500kg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업체들은 에이 뻥치네 이러고 있는 거죠.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그런데 그때쯤은 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이나 늦어도 2028년 9년쯤엔 될 텐데 그 사이에 이런 첨가제를 섞어서 기존의 어떤 배터리를 개선하는 쪽이 대부분 시장을 먹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전고체 배터리 회사
네. 기업은 어떤 게 있어요? CIS라는 회사가 네. 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재 관련 장비 업체예요. 네.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회사인데 유럽의 노스볼트 같은 회사한테도 납품하고 있고 이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들 연구 개발들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라는 거는 성능만 마냥 좋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지 전기차가 대중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뭐 아까 보면 코발트 적게 쓰죠. NCMA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0.5%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코스트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의 진보 속도를 과연 전고체 배터리가 그때는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보면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겠네요? 아니요, 기존의 양극재 장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건 거기서 잘하고 플러스 있고? 알파로 붙어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학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의 강의였습니다. 어렵기는 했는데 네. 2차 전지가 워낙 또 핫하고 또 미래 산업을 주도할 예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잘 들으셔야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IT를 하면서 네. 이 배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는 네. 정말 어불성설인 거고 네. 그리고 결국 로보틱스로 갈 거 아니에요? 전기차도 하면 음. 그렇죠. 라스트 마일에 대한 네. 로봇 우리가 그 IoT들은 다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봐야 돼. 앞으로 큰 미래 변혁 기술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지식들을 공부하시느라 대표님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는데 최대한 빨리빨리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로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 저기 네. PD님이 열일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피디님 고생 좀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기로 했고요. 궁금하신 또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시간을 통해서 Q&A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